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MBC를 포함해 5개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격전이 예상되는 서구와 광산구청장 선거는 후보들이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청장 후보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서대석 후보 16.4, 김희강 후보 14.9%를 기록했습니다. 김보연 후보는 10.4, 배인수 후보 9.4, 황현택 후보 8.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10명 중 4명가량은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서대석 후보가 민주당 공천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서구의 현안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이 3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고, 공군 탄약고 이전과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 육성도 각각 26.5%와 15.4%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가운데서는 박병규 후보가 17.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최치현 후보가 12.6, 윤난실 후보가 10.5%를 기록했고, 김학실, 윤봉근, 이영순 후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산구의 현안 가운데서는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 및 송정역 개발을 꼽은 응답률이 4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송산 유원지 인근 관광 활성화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 비교적 관심도가 높은 지역 현안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광주 MBC를 비롯한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해당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4.3, 광산구는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엔 전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만 10명이 넘었던 나주에선 현직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 불출마 선언과 3선 연임으로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화순과 담양에선 예비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만 13명이나 됐던 나주는 현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시장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강인규 시장이 28.3%, 윤병태 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17.1%, 김덕수 5.7%, 김병주 7.3%, 이민준 6.1%, 최영선 5.3%를 차지했습니다. 강 시장이 다른 후보들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5% 미만을 차지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도연, 양승진 후보는 각각 2.7%와 1.3%를 차지했습니다. 없음, 모름, 무응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13.6%를 기록했습니다.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도 강인규 시장이 28.4%, 윤병태 전 정무부지사가 17.8%를 차지해 선호도를 묻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좁혀보면 강인규 시장이 30.2%를 차지했지만 민주당 컷오프에서 공천 배제됐고,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 윤병태, 이민준, 최영선 후보는 각각 19.8%, 7.5%, 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이 51%, 후보의 인물과 경력이 30.3%, 소속 정당이 6.2%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나주시 현안으로 빗가람 혁신도시 쓰레기 연료 소각장 문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2.6%로 가장 많았고, 신규 공공기관 유치 17.5%,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11.3%를 차지했습니다. 형 군수가 3선 연임으로 출마하지 않는 담양의 경우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선호도를 보면 이병로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 31%, 최하삼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30%, 김종호 담양군의회 의장 25.1%로 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병로 32.7%, 최하삼 31.6%, 김종호 27.1%를 차지해 새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양군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을 꼽은 경우가 5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후보의 인물과 경력이 30.6%, 소속 정당 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담양군 현안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결이 43.6%, 첨단문화 복합단지 조성이 12.8%, 축산 악취 해소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화순 지역은 구복규 전 전남도의회 의원이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구복규 전 도의회 의원이 29.6%, 윤영민 화순군의회 부의장이 17.4%,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이 14.9%, 문행주 전 도의회 의원이 14.3%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제안해서 살펴보면 컷오프를 통과한 구복규 전 의원은 31.6%, 문행주 전 의원은 15.1%를 차지했고 공천 배제된 윤영민 부의장은 17.7%, 강순팔 의장은 15.5%를 차지해 두 후보의 표심 확보가 남은 후보들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순군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 48.1%, 후보의 인물과 경력 32.5%, 소속 정당 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화순군 현안으로 광주 화순 지하철 연결이 58.9%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12.6%, 화순탄광 대체산업 발굴 및 화순광업소 폐강 활용이 1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를 비롯해 지역 5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남 나주시 502명, 담양군 509명, 화순군 50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 지난 17일과 19일 사흘간에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는 민주당 공천심사가 한창일 때 진행되다 보니 정당 후보의 컷오프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청장 선거구와 전남 나주시장, 화순군수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포함돼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주요 핵심 산업 현장을 살폈습니다. 윤 당선인은 광주를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헬멧을 착용한 윤 당선인이 AI 칩조 단지 내 공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후보 시절 줄기차게 내걸었던 인공지능 산업 지원 공약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이곳 AI 센터 건립지를 찾아왔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AI 센터의 차질 없는 완공과 인재 양성, 그리고 연구 개발에 따른 각종 세제와 제도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AI 센터를 통해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당선인과 AI 대표 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언급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현안 사업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메카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두 큰 과제들이 우리 지역 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선인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광주에 이어 전남 영암 대불 산업단지로 이동해 지역 핵심 사업들을 살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했던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 10개 시도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윤 당선인 측이 경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했다며 보여주기식 관광성 유람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 20일인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지적돼 왔지만 광주 곳곳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임지은 기자가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교통사고로 10여 년째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는 김병만 씨. 비장애인들이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제갈길을 가는 동안 김 씨는 홀로 정류장에 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김 씨가 타야 할 저상버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노선의 버스 4대를 보내고 30분이 넘게도 기다려봤지만 김병만 씨가 타야 할 저상버스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3대뿐.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4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타는 것도 어렵고 저상버스도 몇 대 없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양동시장을 자주 찾는 배영준 씨도 이동에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리프트에만 의지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서울 신길역에서 리프트로 계단을 내려가려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이후 수년째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지만 개선은 없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역은 4개 광역시 지하철역 가운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계단에서 내가 언제 떨어질까, 그럼 언제 이게 끊어질지 모르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리프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변경이 가능해야죠. 광주시는 시장 주변 보행로가 좁아 지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저상버스는 올해 40여 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확충이 돼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34.8%에 불과해 정부 목표에는 못 미칩니다. 버스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중이 좀 높지가 않아요. 하반기 또 추경이 편성될 때 쪽으로 반영해서 목표 도달할 수 있게끔. 벌써 42번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광주 공동주택 주민들이 비리감시본부를 출범하고 자치구의 행정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위탁업체 비리 공익제보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감시본부는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전수조사를 발동했음에도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위탁업체를 비판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자치구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광주 광산구 등 공동주택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가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광주 MBC의 보도 이후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